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하는 방법,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질문,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질문, 소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개발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개발자마다 다 같은 개발자가 아니란 말이죠. 개발자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하거나 소통을 할 때 아니면 같은 분야의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질문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다루는 주제, 혹은 기술 스택에 따라 문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다 깊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냥 뭐 내가 아는 식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부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질문하거나 소통을 하기 전에 뭔가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은 분야의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뭐 iOS 개발자가 만약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랑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용어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잘 모르겠죠.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섣불리 이 사람은 알겠지 하고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역이 다 다르고 그 전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개발 직군이어도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 혹은 관심이 있지 않으면 처음 접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용어나 이런 것도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부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개발자로 일하면서 개발자하고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비개발자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조금 질문이나 뭐 소통에 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이나 소통하기 앞서서 대상 파악을 해야 돼요. 대상 파악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화를 나누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쵸, 비개발자가 아니라 같은 개발직군이어도 같은 분야가 아니라면, 그쵸, 개발 직군이어도 같은 분야가 아니라면 내가 아는 전문 용어만 낱말해서는 안 돼요. 아는 전문 용어를 낱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 쓰이는 용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같은 건데 좀 다르게 얘기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전문 용어만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만약에 특히나 비개발자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비개발자다 라면 전문 용어를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쓰지 말 것.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두 번째, 어떠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명시를 해야 돼요.
어떠한 대해 어떠한 건에 관련된 것인지. 이거는 이제 그 보통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개발직이거나 개발직 아니어도 동일한데요. 뭔가 우리가 이메일을 작성하잖아요.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항상 이게 어떤 건에 대한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메신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굉장히 힘든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떤 건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상대방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나한테 연락을 했지? 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뭐 개발직 아니어도 그 사회생활 하면 완전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연락을 했는지 밝히기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현재 처한 상황 알려주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질문자가 아니면 소통을 이제 말을 건 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상대방에게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뭔가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질문을 들어왔어요. 뭐 소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연락했지부터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까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질문해서 내가 지금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풀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개발 관련 질문이다. 그러면은 질문이면 문제라면, 그쵸? 문제라면 문제의 난이도는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쉬운 문제는 금방 풀겠지만 어려운 문제라면 그 문제를 먼저 들여다 보는 것부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개발 관련 문제라면 문제 난이도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명확한 문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문제 정의가 되어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쵸. 이걸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뭐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한테 아파요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진료를 볼 수 없어요. 그쵸? 아파요 라고만 이야기하면 의사는 진료를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아프고 언제 아팠는지, 언제 아프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의사 선생님은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미리 물어보기 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 소통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다 떠나서 회사 생활할 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리 물어보기 전에 내가 만약에 오히려 그런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더 그렇겠죠. 정보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한 상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1, 2, 3. 제가 이제 신입 개발자인데 회사 가서 사수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물어봐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쵸. 개발 질문, 사수에게 개발 질문을 하는 상황이다. 해볼게요. 사수에게 개발 질문을 상황이에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해 봅시다.
개발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대상 파악하기. 자, 대상을 파악해서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수가 해당 프로젝트를 건드렸던 사람인지 만졌던 사람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사수의 해당 프로젝트 이해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수분이 이 해당 프로젝트를 내가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수분도 답하기 바로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문제를 들여다 봐야겠죠. 그래서 바로 들어왔을 때 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해도가 낮다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온전히 스트레스로 들여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유발 가능. 왜냐면 나도 지금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누구나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사수분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이런 걸 건네주면서 물어봐도 좋겠죠. 그렇죠? 단 거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무튼 자, 두 번째죠. 이제 어떠한 것에 관한 것인지 명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어떠한 건에 한 것인지. 지금 현재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부분을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려주기. 자, 여기서 응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내가 물음표 빌런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빌런이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사수한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여러 시도들을 한 끝에 안 됐을 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해결이 안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 알려주기.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안 됐는데 도저히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질문을 할 때 조금 그래도 좀 좋게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수분한테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질문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수분에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업무 시간을 소모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수분이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잘 질문해서 네, 어려움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자랑도 소통을 하기도 하고 비개발자랑도 소통을 하기도 하고 개발자마다 저마다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다릅니다. 용어도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내 지식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는 이해도를 항상 체크하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한 것인지 항상 이제 명시를 하시게 되면 어디 가서 그래도 일 못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건넬 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지 현재 처한 상황이랑 어떠한 문제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입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개발자로서 이제 사수분들에게 이제 개발 질문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정대리가 말씀드린 부분만 좀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질문하시게 되면 그래도 사수분들한테 뭔가 미움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꼭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빡코딩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